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의 명사를 만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과 지혜를 배워보는 시간, 명사 온투뷰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의 가르침과 학생들의 배움, 학부모의 지지가 살아있는 학교에 있죠. 오늘은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꿈을 위해 오랫동안 교육 현장을 지켜온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이신 최윤홍 부산시 교육감 권한대행님 모시고 올해 2025년 부산 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존경하는 교육가족 여러분, 부산 시민 여러분, 부산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 부교육감 최윤홍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산 교육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그동안에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아마 우리 부산교육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청 모든 직원들이 또한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간 추진해온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촘촘히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의 지금과 같은 따뜻한 믿음과 관심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행님 인사 말씀에서 부산 교육을 위한 단단한 각오가 느껴져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고맙기도 하고요. 예.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부산시 교육감 권한 대행으로서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화하는 것이 최우선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얼핏 언젠가 한번 대행님께서 저는 부산 교육 대응의 체제를 하더라도 부산 교육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교육 관료들의 체제를 믿는다. 이런 말씀을 들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또 교육가족들이 어느 시도보다 창의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맡은 바 업무를 묵묵히 해나온 덕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현장에 그대로 다 계십니다. 그분들이 부산교육을 든든히 버팀목으로 지키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산교육은 저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부산교육은 먼저 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과감한 변화와 낮은 자세로 부산교육은 누구보다 먼저 변화합니다. 공교육의 틀을 깨는 쉼없는 도전과 도약으로 변화하고 발전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 부산교육. 오랫동안 구축되어 온 교육행정 시스템, 이 시스템이 굳건하기 때문에 대응의 체제, 대응의 체제가 오더라도 아마 흔들림 없이 부산 교육 행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난해 부산 교육 행정이 이루어놓은 업적들이 굉장한 평가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좀 자랑하셔도 되니까 좀 길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 2년간 선임 한수 교육감이 있을 때 정말 많은 일들을 해가왔습니다. 지지난해 같으면은 아마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침 체인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지하철에서 매번 쳐다봤습니다. 그렇죠? 그게 체인지가 영어로 체인지가 아니라 옛날 저희들 말하는 지득체, 우리 학생들 전인 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20분 이상 운동을 시키는 그 운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부대끼고 또 부대낌을 통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또 아침에 운동을 하니까 점심밥도 맛있어지고 또 미국의 하버드대 교수 존 레이티 교수가 한 이야기를 보면은 아침에 하는 운동이 뇌를 깨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수업 전에 또 공부를 하기 전에 운동을 하니까 공부도 잘 되고 그래서 아침 운동은 정말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부산 학생들은 기적을 깨우는 중이라고? 아침잠을 깨우고 에너지를 깨우고 기바람을 깨우고 사교성을 깨우고 집중력까지 깨우니 아침 운동 30분 했을 뿐인데 이게 미라클 모닝 아이가! 아침을 깨워서 교실을 깨우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그러면 타 시도에서도 이걸 배치버킹을 하고
아침 체인지를 갖다가 그렇죠. 도입을 하려고 하는 다 움직임이 도입을 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아. 다시도 저희 걸 뺏겨가지고 다 도입을 했고 저희는 아침 체인지를 그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침 체인지는 부산발 교육혁명이군요.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아침 네. 체인지가 전국을 깨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반가운 일입니다. 예. 아무튼 아침 체인지를 비롯해서 전임 교육감님 핵심 정책 수립에 아무래도 그 대행님께서 부교육감으로 계시면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셨던 걸로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해 부산교육청에서 이룬 대내외의 주요 성과 그리고 예, 그에 예. 대한 평가가 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지난해 저희가 인성에 중점을 둔 아침 체인지였다면은 작년에는 학력에 중점을 둔 학력 체인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임 안수 교육감님 취임하실 때 첫 번째 말씀하신 게 깜깜이 교육을 해소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력 체인지에 작년에 집중을 해왔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그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부모들이 진짜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 내용하고 중학교 내용이 완전 다릅니다. 그럼 겨울 방학 때 되면 이 부모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학원을 보내야 될까? 아니면은 또 일부 부모님들은 사실 학원에 보낼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걱정이 태산 같으신데 저희가 겨울 방학을 통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저 예비중학교 1학년입니다. 지금 1,200명을 대상으로 그 부산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협력을 해서 부산에 있는 대학들 기숙사에서 3주간 합숙을 하면서 대학 기숙사. 예. 거기서 인성교육과 예. 영어 수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현장에 갔었는데 네. 정말 그 현장에 있는 학생들 밝은 미소를 보고는 이게 부산교육의 미래구나라고 제가 느끼고 정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럼 대행님 그러면 그 정책이 초창기 아침 체인지가 만약 체력을 위주로 한 체인지였다면 이거는 이제 학력이죠. 학력 체인지군요. 예, 부산의 가장 큰 방향 중에 하나가 네. 인성 기반 학력 신장입니다. 그 인성도 하고 학력도 네. 신장하고. 역시 거기에 대한 이제 전국적인 평가도 상당하신 모양입니다. 아마 타시도에서는 이렇게 쉽게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대학도 설득해야 되고 또 교육과정도 개발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아무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처음 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부산행 인강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인터넷 강의, 네. 예.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이 직접 인터넷을 만들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EBS 강의처럼 그렇게 한다고 예. 한번 아마 강남인강이라고 뉴스에 본 것 같습니다. 강남인강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예. 그 선생님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홍보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 있는 우리 네. 학생들이 그동안에 네. 강남인강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그게 다 유료죠. 그렇게 네. 돈을 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계신 분들보다 더 뛰어나다. 부산에 있는 선생님들 전국 최고입니다. 그 선생님들이 우리 애들을 위해서 해주면은 이게 지역 특성에도 맞고 또 우리 가까이 있는 선생님이 하게 되니까 더 친근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산행 인강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은 이미 그 인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올해는 2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까지 그럼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우리 부산에 있는 가장 우수한 선생님들이 우리 부산 학생들을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력 체인지 이 부분은 예. 어쨌든 학교 구성원 그 학생, 교사, 학부모 중에서 교사의 지지가 가장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어떻게 지지를 이끌어냈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들에게 추가로 부담을 주지 않아야 된다. 예. 예,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우리 선생님들은 예. 이미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다들 공교육이 무너졌다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교육만큼 잘하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만 공교육을 하지 않는 시간에 사교육을 하니까 즉 학교 마치고 사교육을 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공교육하고 사교육을 비교 대상, 비교 우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공교육은 저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지난해까지 체인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괄목할만 교육한 그 교육 성과를 올렸는데요. 올해
이제 교육수장이 갑자기 비면서 이제 부교육감님께서 이제 대행이 되셨단 예,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래 좋은 평가를 받아오던 정책들이 갑자기 주춤해지고 예. 올해는 그냥 부산 교육이 위기가 아닐까 예, 하는 예. 세간의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올해 대행님께서 부산 교육 정책에 내세울 만한 거 그리고 중점적으로 여기고 뭐 추진을 하시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기 그동안에 해오던 정책들을 네. 계속 추진하는 연장선상이고 제가 뭐 새롭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재작년에 저희가 인성에 주력을 하였다면은 작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력, 올해는 저희는 독서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독서는 인성과 학력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분야지 않습니까? 그리고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 도서관을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사실 잘 아시다시피 학교 도서관이라는 게 일과 시간이 지나면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저녁에 애들이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 도서관이 근처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빛 도서관이라고 저희가 네.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희는 뭐 야간 진료를 위해 가지고 하는 예, 뭐 예. 달빛 어린이병원은 들어봤는데 별빛 예, 도서관 예. 처음 들어봤습니다. 말 그대로 별이 떠 있는 시간에 네. 학교 도서관을 열어서 운영을 하자. 아, 이런 학교 게- 도서관을 여는군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이건 아마 저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박형준 시장님이 하고 있는 15분 도시. 네. 그러니까 15분 안에 걸어서 갈 수 있는 야간 도서관. 그러니까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부모들이 저녁에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이 손을 잡고 산책 삼아서 저기 학교 도서관을 걸어가는. 그러니까 대부분 초등학교가 학교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집 주변에. 그래서 집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도서관을 저희가 야간에 열어서 그 이름을 별빛 도서관이라 하였고 지금 1호점, 2호점 두 개를 열었습니다. 어디입니까? 1호점은 저 우리 보수동 책방골목 아시죠? 네네네. 제가 최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바로 옆에 있는 보수초등학교. 예. 거기가 부산 1호이자 전국 1호로 예. 야간에 도서관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강초등학교가 열었고 올해 저희들이 한 20개 정도 모델을 만들 계획입니다. 20개? 예, 예. 예. 20개 정도 모델을 만든 이후에는 예. 저희가 더 이상 추진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희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요구하면 저희는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학교가 요구하면 지원해 준다. 그래서 아. 그렇게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쨌든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원하면 무조건 해주겠습니다. 개설해 드린다 예. 생각은 갖고 계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탑다운으로 갈 게 아니라 예. 현장에서 요청이 있어야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럼 체인지 브랜드 1주년이 아침 체인지 체력 위주고 2주기가 학력 성장. 이건 이제 독서 체인지라고 보는 겁니까? 예, 마지막에 아. 이제 독서 체인지입니다. 예. 그게 이제 가장 올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고 예. 또 하나는 특수학교 관련입니다. 저희가 특수학교가 아침 버스 타고 등교를 하는데 뭐 많게는 1시간 반이 걸립니다. 학교 등교를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는 저희가 걸어서 뭐 10분, 15분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수학교는 버스를 타고도 1시간 반 걸리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교 수가 적고 그렇죠. 학생들은 어디 산재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오는데 근데 이게 저희가 특수교육은 초등교육보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배려가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고민들을 저희가 해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저희가 전체 특수학교의 그 통학버스 노선도를 우선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이게 시내버스처럼 버스 정류장이 10군데를 다 서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 곳은 중간에 세우지 않고 직행으로 바로 가도록 하면은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학교별로 노선도를 다시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버스도 추가 투입하고 또 이제 실무원도 추가 투입해서 30분 안에 한번 통학할 수 있는 그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30분 통학.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게 부산시의 15분 도시하고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경준 시장님 예, 대표 예. 그 정책이죠. 예. 저희 부산광역시와 부산시청은 정말 부산 교육의 미래 또 나아가 부산의 미래 글로벌 허브 도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 방향으로 보고 지금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에 대한 그 대행님의 그 깊은 애정 느껴집니다. 그래 안 해도 지난해에 제가 얼핏 뉴스에서 봤는데 발달장애인 뭐 재활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선 첫 해에는 뭐 예산이 크기는 않지만 그래도 예. 관심을 기울였다는 것 자체에 언론에서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시던데 예, 예. 그 정책에 대해서 잠깐 또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희 특수교육 관련해서도 저 통학버스뿐만 아니라
지금 본질적으로 저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선 특수학교를 지금 그동안에는 좀 후순위에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제일 앞순위에 두고 지금 전체 저희가 전면 리모델링 학교가 5개인데 그중에 특수학교는 3개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런 일이 없었죠. 그래서 특수학교 리모델링을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학교 실무원들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버스에 운행을 하는데 통학버스 안에 30명을 타는데 관리하는 실무원이 1명입니다. 사실 불가능한 관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수학교 실무원도 대폭 늘려서 그런 경우에는 실무원이 버스에 2명 타도록 해서 특수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좀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이고 말씀만 들어도 벌써 든든하고 안심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제 체인지 시리즈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요. 예. 저는 이 정책이 교육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정책인 줄 알았는데 늘봄학교라고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예, 특히 이게 저출산 시기에 저기 아이 낳기를 조금 꺼려하는 이런 젊은 세대들한테 예. 이 정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늘봄학교 도대체 무슨 정책입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그 애가 둘인데 네. 둘째 애 낳았을 때 그 초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그때는 급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식, 초등학교 예. 마치면 한 12시쯤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희가 맞벌이기 때문에 그 애를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낼 곳도 없었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제가 다시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유치원 오후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 가면은 오후까지 봐주는데 이 초등학교 가면은 오후 되면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을 보낼 곳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특히 맞벌이 부부들이 휴직을 하거나 또 그만두거나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저희 학교에서 또 부산의 공공기관에서 또 부산시청에서 우리 부산의 아이들은 우리가 돌봐주겠다. 수업 마치고 혼자 있게 하려니 걱정이 돼요. 교육비도 만만치 않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모든 아이들을 품는 부산 늘봄학교가 있으니까요. 봄날의 햇살 같은 모든 아이들의 마음이 늘 봄일 수 있도록 부산 늘봄학교는 모든 아이들을 품습니다. 이 역시 그 학교 구성원 중에 이제 일단 교사들의 그 예, 지지 그렇습니다. 없이는 절대 불가능할 것 예.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늘봄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네. 번째 과제가 그거였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이 업무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초기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 목표는 절대 선생님에게 업무가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가 늘봄 전용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아예 기존 학교에서 분리해서 새로운 학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기는 기존 선생님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다 외부에서 강사님을 초대해가지고 프로그램도 일단 학교 정규 커리큘럼하고 별개로 해가지고 별개로입니다. 그럼 주로 뭐 이렇게 취미 프로그램 위주로 해가지고 한다든지 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취미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영어회화도 가르치고 그렇습니다. 오후에 학원을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학원 수요를 늘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봄에서 저희들이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학부모들은 학원에 보내지 않고 늘봄으로 다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고 아마 사교육 비경감도 한 어느 학부모님 인터뷰 보니까 월 20만 원 정도 줄었다고 그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딱딱한 얘기는 끝이고 대행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행님께서는 구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하셔가지고 거기 대행이지만 결국은 부산 교육수장에까지 오르셨죠. 요즘 같아서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수저론을 생각하면 금수저 이런 걸 생각하면은 구급에서 거기 간다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해 보이고 구급에서 출발했다는 것 자체가 좀
집안 사정도 넉넉지 않았다는 게 전제가 되는 게 예, 대부분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수저, 흑수저 하는데 저는 수저로 꼭 따진다면 수저가 무수저. 없습니다. 예. 예, 무수저. 수저가 없습니다. 예. 저는 저기 우리 부모님이 네. 그 농사를 지으셨고 또 일자 무식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 자식들에 대한 교육열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높으셔가지고 저희들을 계속 공부를 시키길 원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중학교 단계에서 부모님들과 이제 떨어져 살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시골에 농사를 지으시고 자취생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형제들하고 나와서 도시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시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예. 저를 관리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시기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학교 밖으로 좀 나가다가 다시 돌아온 학생입니다. 그래서 비행 청소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주에서 네. 아마 옛날에 유학 간다고 시골로 유학 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알죠. 우리 세대는 다 압니다. 그러니까 진주 시내에 있는 학교에 가지 못하고 네. 또 나가서 제일 멀리 떨어진 학교에 예. 이제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줄 서면 들어가는 학교, 그런 학교에 제가 3년을 다녔습니다. 예. 그 뭐 거기서 제가 뭘 했겠습니까? 예. 진행적인 영포자, 수포자죠, 제가. 예. 그리고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한 2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렇게 보내다가 이제 다시 제가 각성을 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대학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대학을 다시 들어가서 1년을 다녔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이 저를 더 이상 지원해 주실 사실 그런 능력이 전혀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을 그만두고 국어 공무원 시험을 쳐서 대학 들어갔다가 그래도 중도 포기를 하고 예. 그래서 국어 공무원을 시작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럼 그 시절만 하더라도 고졸이 바로 국어 공채 합격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그 시절에 제가 이제 꿈이 예. 저 대학을 그만두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다시 공무원을 해서 제가 돈을 벌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무원에 들어왔고 또 공무원 하면서 제가 어찌됐든 방송통신대학도 제가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 그 고려대학교에서 대학원 석사과정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를 있게 한 오늘 있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행님 뭐 혹시 형제 자매들 몇 분이 됩니까? 남매는? 총 5형제인데 3남 2녀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제가 감사드리는 게 예. 그렇게 조그만 맨마지기 되지 않은 농사를 지으면서도 네. 저희 아들 3명을 다 대학을 보내셨거든요. 예. 그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죠? 제일 세상에서 존경하는 분이 저희 예. 부모님입니다. 저도 제 아버지 어머니가 다 이제 무학인데 사실은 예. 어찌 보면 독학이겠죠. 예. 무학인데 저희 형하고 저하고는 다 대학을 다녔으니까 예. 참 고마우신 분들이죠. 예, 그 시절에는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지금 이제 속지 대행님을 보면 저도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는 이 속담이 떠오르거든요. 예. 그때는 교육이 계층 상승의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흑수저, 은수저하는 것들이 다 이제 부모 찬스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없애야 된다 생각하고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수 캠프나 이런 걸 통해서 예. 돈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예. 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애들을 없애기 위해서 예. 그 방학 중에 적극 지원해서 정말 개천에서 용나는 예. 부산에서도 이게 개천에서 용나는 시스템을 한번 복원시켜 보자. 예. 그래서 교육을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예. 비행청소년으로서 방황을 하다가 예. 국어 이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예. 그 주로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근무한 곳은 저희 진해시 관내 지금으로 치면 아마 마산일 겁니다. 거기가 마산시 관내 학교에서 예. 제가 잠시 근무를 했습니다. 혹시 그 일선 학교에 있으면서 무슨 성과를 낸 게 있었습니까? 발탁 인사인 것 같은데 그 진해 교육청에 근무할 당시에 제가 학교 신설을 하는데 정말 지금으로부터는 상상도 못할 일을 제가 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학교 신설을 한 게 하나 있는데 그 학교 신설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그다음에 군사보호구역이 있습니다. 아이고 최악의 조건인데요. 근데 제가 8급 때 네. 그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을 다 해제를 시켰습니다. 직접. 제가 국방부도 갔다 오고 또 그 당시는 건교부였습니다. 네. 제가 건교부도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해제해서 지금 그 위치에 학교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 지금도 이제 조성되고 있습니까? 예, 예. 아, 초등학교. 예, 초등학교입니다. 아.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제가 우리 같으면은 본청으로 발탁이 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 엄청나네. 예.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쭉 경남도 교육청 그리고 여러 이제 관내 초중등학교 다니시면서 또 교육부까지 거쳐가지고 예. 쭉 이제 오늘날 지금 부산광역시 교육청에 예. 이제 교육감 권한 대행을 하고 계신데 예. 지금까지 교육감 대행님을 여기까지 이끄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은사님 그런 것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신 분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저 이규 작가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그분 또한 9급에서 맞습니다. 차관까지 올라가신 예, 분입니다. 입시전적인 예, 인물이죠. 부산고등학교 예. 출신이죠. 예. 이 지역에.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지금도 제 좌우명으로 같이 새기고 있는 말씀이 그분이 삼실이라고 하셨습니다. 삼실. 첫 번째는 성실. 삼실, 성실, 예, 두 번째 진실. 진실, 세 번째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듭니다. 절실. 절실. 모든 일을 하면서 절실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제가 가진 부족한 절실함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 제가 가장 존경하고 또 그분이 또 저를 굉장히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날 대행님을 이끌어온 게 절실함. 예, 그렇습니다. 그게 대행님을 오늘날 이렇게 이끌어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절실하게 또 부산 교육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예. 350만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 펼쳐질 부산 교육의 미래는 매우 밝아 보입니다, 대행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절실해야 네. 비로소 부산 교육이 한 단계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공무원들 정말 지금 절실하게 다들 하고 있고 다들 자기 정책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부산 교육청이 최우수 교육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뭐 9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급 고위공무원단까지 오시면서 이 교육공무원들 조직하고 서로 뭐 융화하고 이렇게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초중등 정책에서 제가 계속 해가 왔었고 예. 그래서 부산에도 지금 제가 뭐 제 고향처럼 부산에서 부경대 2번 또 부산대 부산광역시 교육청까지 근무했기 때문에 부산이 저는 어디보다도 살기 좋은 곳이고 제가 여기 산다는 게 행복합니다. 예. 예. 아무래도 부산이 지금 이제 인구가 가장 빨리 소멸돼야 될 광역시 중에 1순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인구 소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대표적인 조건이 교육과 의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의료는 나름대로 이제 부산에 구축이 되어 있는데 이 교육 부분을 얼마나 좀 활성화시켜 가지고 아까 그런 넓음학교 이런 것들도 잘 하면은 소멸되는 순위가 아마 꼴찌가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1월에 저희가 박형균 시장님하고 함께 네. 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또 교육하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모으기로 했었고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게 제발 애만 낳아주라 공공기관에서 애를 키우고 교육해줄게 이게 저희 지금 핵심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 돼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부산이 되고 부산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인구 소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하고 적어도 교육 때문에 인구가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대 그래, 아마 그래도 되겠습니까? 시와 교육청은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두 기관이 서로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서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정례적인 모임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아. 자주 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자주 교육에 대해서 또 시에 대해서 같이 언론도 드리고 예. 또 조언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아무튼 대행께서 이제 대행까지 되시고 예. 부산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까지 오르셨는데 지금 올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표, 예. 꿈 예. 무엇일까요? 제 목표는 학교 현장이 좀 더 편안해져야 된다. 예. 아까 별빛 도서관 말씀하셨지만은 교육청에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된다. 학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는 게 교육청의 저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은 그 한 분 한 분이 그 수업 시간에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분만큼 우리나라에 수업 잘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분들이 수업하는데 뭐 필요한 게 없나 그걸 도와주는 게 제 역할입니다. 올해는 저는 그런 쪽으로 정말 교육청에 좀 전환을 시키고 싶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꿈은 3년 연속 한번 최우수 교육청 한번 되어보자. 그게 제 작은 꿈입니다. 대행님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우리 그 부산시 교육청 교육 가족들이 그 대행님이 갖고 있는 그 꿈을 이루시려면은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 시민들에게 특별히 그렇죠.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저희가 열심히 해도 결국은 교육은 모든 사람이 다 나서야 됩니다. 온 동네가 나서야 한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부산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없이는 사실 교육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하면 좀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찍질 해서 저희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와 채찍을 동시에 주는 게 저희 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교육의 최일선에서 곧 있을 재선거까지 또 잘 이끌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초중등 교육정책 전문가이신 최윤홍 부산광역시 교육감 권한대행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